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상가 도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끌어당김의 법칙, 선택하면 이루어진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요. 선택하면 이루어진다입니다. 이 선택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법칙입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현실 또한 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선택했느냐입니다. 선택하면 이루어진다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죠. 여기서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 경우.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겠는데 현실에 펼쳐지지 않은 경우.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면 우선 알아야겠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안다라고 하신 분들도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지? 라고 다시 질문을 한다면 아리송한 경우도 많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시크릿이나 끌어당긴 법칙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내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그리고 그 내가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맞나요? 삶의 목적을 모르는 채로 성공을 하면 결국엔 허무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삶의 목적을 명확히 알고 성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 문장을 쪼개어 볼게요. 이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또 그냥 내가 막연하게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답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 나가 사랑받고 싶은 나라고 한다면 사랑받고 싶은 나에게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사랑받고 싶다고 답을 할 겁니다. 혹은 돈이 없어서 슬펐던 과거의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나에게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으면 나는 돈을 원한다 라고 할 수도 있죠. 건강하지 못해서 건강하지 못할까봐 불안한 나에게 물어본다면 건강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나가 진짜 나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께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 그 삶을 살아낸 피해의식의 정보, 즉 경험했던 정보가 나일까요? 아니면 살면서 경험에 의해서 피해의식이 생기기 전, 정보가 생기기 이전의 나, 순수한 나가 진짜 나일까요? 네, 정보가 생기기 이전의 나, 순수한 나가 진짜 나입니다. 그것을 본성이라고 하고 참나,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내가 신이다 라는 정보를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죠. 정보가 밝아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지식으로 그냥 들은 정보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와닿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나를 찾는 것은 결국에는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체험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뇌의 구조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 뇌를 크게 3층 구조로 본다면 가장 겉표면에는 심피질, 생각과 판단을 담당하는 뇌가 있고 그 안쪽에는 구피질, 감정을 담당하는 뇌가 있고 가장 안쪽에는 생명을 담당하는 뇌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겉표면에 있는 심피질에서 나를 찾으면 생각 속에서 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 안쪽의 구피질에다가 나를 찾으면 감정 차원의 나를 찾는 것입니다. 바로 이 뇌간 차원에서 나를 찾아야지만 생명의 나를,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명상을 통해서 뇌간 차원의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나는 나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없지만 무한하게 존재하는 내가 있다는 것, 그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브레인 트레이닝 5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정확하게 뇌 감각을 깨우고 뇌를 유연화시켜서 가장 중요한 뇌 정화를 하고 진짜 나의 실체를 깨닫고 새롭게 나를 통합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뇌의 주인으로 사는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야기의 핵심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죽기 때문에 어차피 희망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는 게 있구나. 그 영혼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진짜 나, 진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았다면, 그것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속 깊이 느껴졌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겠다는 선택이 일어났다면,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뇌를 성공하는 뇌로 훈련시키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은 아는데 현실에 펼쳐지지 않는 이유, 즉 내가 원하는 것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법,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았다면 준비는 다 끝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목표가 명확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표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이 정확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인지 깨닫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한한 존재라는 걸 제 안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꿈과 비전을 설계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사랑인데 세상을 둘러보니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리자는 꿈과 비전을 세웠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면 세상은 분명 조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그게 저의 꿈과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명확히 했습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두 번째, 목표를 잘게 쪼갠다. 이번 주 내로 얼마만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잘게 쪼개지 않으면 현실 감각이 생기지 않습니다. 목표가 크면 클수록,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목표를 잘게 쪼개게 됩니다. 한 달 뒤의 목표, 1년 뒤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오늘 당장은 무엇을 할 것인지 내 손 안에 오늘의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렇게 목표를 잘게 쪼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가 리듬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뇌에게 너무 막연한 목표, 너무 커다란 목표를 주시면 안 돼요. 커다란 목표는 계속 관측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커다란 목표를 위해서 이번 주에 오늘 당장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현실 감각이 깨어나게 돼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단련하게 됩니다. 이것을 세팅했다면 그 다음 세 번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뇌의 컨디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희망을 갖는다. 두 번째, 감사함을 갖는다. 세 번째, 항상 깨어 있어라. 우리가 시크릿을 봤다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안다고 해서 금방 되지는 않죠. 그 이유는 뇌의 컨디션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뇌 상태가 이 에너지 법칙을 활용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봐도 이게 과연 될까?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읽게 되면 부정적인 것이 창조되죠. 나는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 하고 내가 무슨 성공을 하겠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3번 했다고 칩시다. 1대 3이죠. 1대 3으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뇌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뇌가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의 상태를 먼저 바꾸라는 거예요. 첫 번째, 희망을 갖는다. 이거는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그 일을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마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꿈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이 안 보이면 미래에서 희망을 꾸어오세요. 지금 당장 확신이 없고 잘 모르겠다면 미래의 어딘가에 존재할 그 희망을 꾸어서 오시는 거예요. 분명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런 희망과 확신이 있어야 뇌의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내가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없는 뇌가 어떻게 목표를 이루겠어요? 희망을 미래에서 꾸어온다. 두 번째, 나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감사한 마음이 별로 없다면 나의 뇌 컨디션 상태가 별로 좋지 않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보통 불행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함 대신에 원망이 있어요. 이 감사한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대충 살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무언가 거룩한 마음이 생깁니다. 위대한 마음이 그때 생겨요. 그리고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물어보신다면 감사할 게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진짜 고수는요, 마음을 먼저 씁니다. 상황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써버리고 상황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틀을 잠시 내려놓으면 정말로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기 힘들다면 지금 당장 미소를 지어보세요. 자기 자신을 불평하는 마음, 환경을 탓하는 마음,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1초 만에 놓아집니다. 그런데 이 감사함을 갖고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세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명상법은 도리도리 뇌파진동입니다. 그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양한 명상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틀, 부정적인 생각, 감정들을 정화시킬 수 있어요. 옷이 더러워졌다면 세탁을 하듯이 우리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도 세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항상 깨어 있어라. 자기 자신에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내가 선택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 깨어 있는가? 이때 내가 선택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집중이 잘 안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지구만큼 중요하다. 내가 하는 일은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살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임하면 집중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앞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내가 나의 뇌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나 지금 이거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나의 뇌에게 자꾸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뭔가 이걸 하면서도 이게 맞나? 이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맞아? 이렇게 하면 되나? 자꾸만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몰입하기 위해서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중요한 건 감정, 느낌인데 이것은 생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와닿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피해의식, 내가 피해당했다. 나는 무시당해서 성공하고 싶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잘하고 싶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다. 이것은 어두운 피해의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밝게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한 피해의식을 기반으로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 몇 번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오래 갈 수가 없고 큰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의 힘이 피해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마음의 밭이 좋아야 돼요. 무의식이 정화되어야 해요. 내가 갖고 있는 피해의식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정화시켜서 정말 꿈과 희망을 갖고 감사함으로 밝은 에너지를 활용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원하는 대로 그 하위 목표들을 성공시켜 나가는 것. 그것들이 달성될 때 나 혼자 좋은 것이 아니라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것.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경쟁과 상관없이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삶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진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